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 김찬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2600선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또 한 차례 입을 열면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확히는 그 파월 의장이 경제가 튼튼한 만큼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어떤 뜻일까요? 네, 우선 연준 의장의 발언부터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개월 내에 금리 인하가 없다, 경제 지표가 좋다, 이런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크게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물가입니다. 이것은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연준이 추구하는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2%대인데 CPI 기준으로는 지금 3.4%고요. PCE 기준으로는 2%대 간신히 진입을 했는데 굳이 지금 금리 인하 카드를 써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준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용이 잘 나왔습니다. 고용이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가 집계한 수치 대비해서 2배 이상 가까이 좋은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경제도 좋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굳이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되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를 이끄는 요인, 중요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상장사 이익, 즉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에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이익이 잘 나오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가지로 봤을 때 어차피 너희 연준 금리 내릴 거 아니야. 또 이런 의도도 시장에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어제 일제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테슬라와 니콜라,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실적이 안 나오면서 지금 저점을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 업황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핵심 광물인 리튬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30년, 2040년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를 좀 짚어보자면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을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15,597입니다. 이 15,597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5,000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서 증시가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5일선, 중요한 라인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증시가 잠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추세적 하락이 아니라 일부 그냥 눌림 현상이다라는 것은 아시면 되고 앞으로 이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좀 이렇게 제가 전망을 내놓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와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때 PBR 관련 기대감으로 2,600까지 돌파를 했고 종가로 2,615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음봉이 2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무적인 것은 2,570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평선 위에서 지금 증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5일선 위에 증시가 위치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평선 기준으로만 보면 뉴욕 그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코스피 역시도 나스닥과 같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번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모두 역배열에 위치해 있고 이 구간들이 다 저항 라인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800선, 중요한 800선을 이탈한다면 이전에 저점 라인인 786 이탈하면서 그 전 저점 라인인 734까지도 우리가 이탈할 수 있다. 좀 보시면 되고 이러한 장세에서 우리가 전략을 한 2가지 정도 세울 수가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저 PBR 섹터의 대장주를 공략하시든지 아니면 코스닥 기준으로 뭐 로봇 AI 눌림목 매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소전도체 테마의 눌림 매수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5일선과 10일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만 확인해보면 되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 지지라인 체크하면서 저 PBR 관련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시키는 전략을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이탈 여부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각각의 섹터별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영석 3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급등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됐고 24년도 시작하면서 바로 정부도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을 펼쳐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24년도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급등을 보였던 섹터도 역시나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지금 과연 전문가님 눌림목 공략 가능한 지점이 온 걸까요? 네, 저출산 섹터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슈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로는 늘보막교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에서 돌봐주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저출산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에 관한 어떤 복지 앞으로 쏟아진다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고요.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모멘텀화되어서 관련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좀 보시면 되고 크게 오늘 대장의 역할을 하는 종목은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기존에는 아기상어라에서 저출산 관련주로 엮인 종목은 아닌데 보시면은 이때 매집봉을 하나 띄워놨고요. 이때도 매집봉이 보입니다. 매집봉이라는 것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들이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흔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매집봉이 최근에 보인다는 것은 곧 급등의 시그널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달에 매집봉을 하나 띄우고 나서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1차 파동의 흐름이 네모난 박스에 보이고요. 그 이후에 21선은 살짝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2차 파동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 전략을 좀 세워드리자면 지금 오후장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시면 오후장에 지금 이 이평선이 이탈할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오후장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게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2, 3거래일 후에 눌림 관점에서 26,000원, 24,000원까지 가격적인 어떤 부분에 떨어질 때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아가반 컴퍼니랑 알서포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파동 이후에
주가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대장주는 삼성출판사가 됐다라는 점을 시청자님들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알서포트라는 종목, 과거에 비대면으로 저출산으로 같이 엮여서 2파가 나왔는데 이 고가권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세력들이 물량을 일부 던졌다는 뜻이고 그 이후에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 없으니 21선 이탈하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주들을 3개 정도 짚어드렸는데 우리가 이 3개의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매매해야 된다면 당연 삼성출판사고요. 삼성출판사 매매할 때 크게 전략 2가지 세워드렸습니다. 오후장에 이평선 이탈할 때 분봉상으로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고요. 만약에 내가 데이 트레이딩이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2, 3 거래일 후에 24,000원까지 주가가 눌릴 때 눌림목 관점에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가 저출산 관련 섹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도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지금 통하는 3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략 같은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단타 비법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단타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테슬라 실적도 좋지 않으면서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과연 지금 저가 매수의 매력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전고체 배터리 섹터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 출하하면서 신규 제품 양산에 들어갔다는 이슈가 얼마 전에 나와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전고체 배터리주가 지금 굉장히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테슬라 실적이 안 좋고 관련 전기차 업황이 둔화되는 등 2차 전지에 대해서 메리트가 낮아지는 시점에서 바닥 구간인 시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현재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화학이 대장의 역할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1조 원 되는 대형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현재 장기 이평선 이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이때 이 전고체 배터리 붐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에 1파가 나왔다가 21선 이탈하면서 다시 1파의 전고점 부근 4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 채 추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집봉을 하나 띄워놨죠. 그러니까 급등 전에 매집봉이 있다는 것은 곧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이평선 부분입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역배어링 구간에서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 당연히 정배열로 바뀌어지고요. 그 가운데 이평선 수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주가가 지금 장대 양봉을 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한해서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자면 이 종목은 중장기 스윙 다 됩니다. 근데 내가 중장기 스윙이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오늘 종가 매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상한가에 안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그렇게 좀 2가지 전략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한농화성도 좀 보겠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 대장주였죠. 상한가 이후에 파동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보시면 윗꼬리가 조금 많이 달렸습니다. 12월 15일에도 윗꼬리가 달렸고요. 12월 11일 거의 뭐 2, 3거래일 간격으로 윗꼬리가 달렸다.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주가가 잘 가다가 고가권에서 누가 물량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가, 그러니까 수급 주체가 중요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던진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던질 이유가 없고요. 고가권에서 이렇게 던지는 게 일반론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는
그 수급 주체가 개인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윗꼬리는 안 좋은 캔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익 물량이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진 다음에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전고점까지 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다르게 대장이 아니라 부대장주이기 때문에 주가를 단기간 2만 원 목표로 잡으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하죠. 매집봉이 이렇게 있지만 장기 이평선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장기 이평선에 걸려있을 때 매매 전략을 크게 두 가지 정도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21선 매매 기법입니다. 이 121선을 만약에 오늘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음날 시초가 매매 공략 가능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밑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음날에 121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다음날 시초가 매매를 공략해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좀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신규 상장주로도 좀 핫했던 종목이지만 오늘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내일 당장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자세한 전략들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는 교육 관련된 섹터들 짚어볼 텐데요. 사실상 2021년도 이후로 한 2년 넘게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의대 정원 관련된 증원 이슈가 있었는데 조금씩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교육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모멘텀과는 다르게 오늘 발표된 이슈로는 의대 정원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후쯤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증원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의대 입학 정원의 규모가 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교육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관련된 움직임을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가 MD가 대장주입니다. 메가 MD가 대장주인데 이 급등 전에는 항상 이런 매집봉들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캔들의 형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캔들의 형태가 지금 보시면 윗골이 달린 유성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면 우리가 세력들이 물량을 조금 터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다 거래 대금이 실리면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의 어떤 평단은 제가 추정해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다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매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 이평선 라인에서도 한번 매집을 했다가 오늘 의대 정원된 이슈가 나오니까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고가권에서 좀 떠넘겼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메가 MD와 같은 교육주를 신규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2,400원까지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야 합니다. 장기 이평선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반등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장기 이평선 이후에 2,200원 라인을 이탈한다면 그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비상교육은 메가 MD와는 다르게 지금 양봉으로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만 지금 비상교육 역시도 윗꼬리를 달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이 캔들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우리가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잡아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었으나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지도 못한 채 윗골이 달린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상교육 역시 메가 MD가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5,000원 라인이 무너질 때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교육 관련주에 대한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메가MD라든지 애니능률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매집봉이 잡힌 것도 있고 갭이 띄어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별로 직접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노란톡방 통해서 비법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가격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법들이 담겨있는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그렇다면 단타로 어떻게 수익을 보고 있는지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로 다시 다뤄볼 텐데요. 최근에 공략했던 에브리보 차트가 사실 급등을 좀 보였을 때 저희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단타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기법들을 통해서 이 종목을 공략했었는지 한번 리뷰로 다뤄볼까요? 네, 제가 1월 29일에 에브리봇을 추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5일선, 11선 중요한 단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 관련 섹터가 모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리봇이라는 종목 혼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로봇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된다는 점, 그리고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방송상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에브리보 같은 종목은 25,000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3만 원 라인 돌파하면서 매물대로 지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29일에 공략해서 17% 넘는 급등을 만들어냈고 포착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가격 전략 보여주면 좋을지도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공략주는 이월드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월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토스 IPO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그게 모멘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스의 몸값, 값어치는 20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IPO 대표 주관사가 선정이 됐다는 이슈로 인해서 한번 모멘텀이 생겼다 좀 보시면 되고 이월드의 그러니까 토스의 지분을 이월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IPO 관련주는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PO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실사를 하고요.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고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IR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확정짓고 그다음에 상장을 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기사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21선 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지금 음봉이 4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 이월드가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서 2배 이상 가까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세 초입 부근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시세 초입이라고 한다면 한 1,600원 되겠네요. 지금부터 해서 비중을 5%, 5%, 5% 장기 이평선 잡으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 1,900원, 1,800원, 1,700원, 1,600원 그냥 호가창에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걸어 놓으신 다음에 어떤 IPO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팡팡 튈 겁니다. 그때마다 분할 익절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홀딩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뷰로 다뤄봤던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로서 일주일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만들었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IPO 관련주로 이월드 같은 경우는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단타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사실 2600선에서 계속해서 코스피가 밀리는 모습이 이제는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까지도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원체 지금 뭐 코스피 지수 자체가 급등을 좀 한 상황이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그 기관들 매도세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차익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매도가 좀 과했던 경향이 있긴 한데 원체 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단기 조정을 거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을 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외인들은 현재 이 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요. 외인들이 오늘 보시면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정리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매도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외인 매수 상황 보시면 정말 많은 수량을 매수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관들이 프로그램상의 차익 매도세인 것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 정도만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시황 분석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도, 단기 차익 판단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틀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이틀간 8천억 원 이상을, 코스닥 시장에선 2천억 원 이상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역시 매도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역시나 이틀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수급 공백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은 시장을 비교적 잘 지켜주고 있는데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거든요. 사실상 뭐 이틀간의 하락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지금 이 수급 공백을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당연히 갑자기 이제 현물과 선물 차이가 좀 나게 되면은 이쪽 프로그램 관련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 현상 이후에 주가가 방향성을 잡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보시면 이거 잠깐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보시면 사실 뭐 차익 비차익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4,200억대 차익에서 비차익도 한 1,700억대까지 나왔었는데요. 합이 한 6천억 가량 나왔습니다. 이 영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딱히 그렇게 저는 걱정보다는 그간에 또 매수했던 물량들도 있고 해서 일부의 물량만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의 이 추이 자체는 우상향 쪽은 그리고 있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요. 물량 자체 중에서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 최근의 물량에서 대비했을 때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이제 수급 상황인데 사실 코스피 쪽의 수급 상황은 어제 프로그램 매도세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나름 완벽한 수급 상황이에요. 특히나 외인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간 외인의 매수 상황 보시면요. 6조 가량입니다. 물론 여기서 빼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1월 11일 날 나왔었던 대규모 뭐 이제 삼성가 쪽의 물량, 블록들 물량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4조 가량의 물량을 최근에 한 달 동안 순매수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외인들은 오늘도 사실 별로 안 팔아요. 네. 계속 간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시장을. 그리고 기관 쪽에서 물론 매도세가 좀 있긴 하지만 오늘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물량도 저는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어제 뭐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물량들의 짜투리 물량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쪽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최근의 추이상으로는 나쁠 건 없다. 외인들이 그 물량들에 대해서 커버를 쳐주고 있다는 모습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판단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코스닥 쪽이에요. 코스닥 쪽에서는 진짜 외인과 기관 둘 다 매도세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기관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가 뭐 나왔다 들어왔다 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도세가 좀 더 우위인 모습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기관이 문제죠. 기관들이 근데 계속 팔고 있는 흐름, 연기금 중심, 투신 중심으로 팔고 있는 모습들이 어느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냐면은 사실 2차 전지 쪽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5%대에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한 3%가량 하락인데 제가 이제 계속 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또 1월 말쯤에 반등이 나왔어요. 1월 26일 날 반등 나오고 또 깨지다가 다시 2월 1일 날 반등이 나와요. 이런 흐름인데 이게 큰 추세에서 보면은 하락으로 흐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위태위태했던 부분 50만 원대였잖아요. 60만 원대, 50만 원대, 60만 원 깨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50만 원 이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이 또 다시 한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이게 계속 하향 추세에서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올리면서 사람들을 상당히 심적으로 괴롭힌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또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코스닥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이 에코프로 라인들, 2차 전지 라인들로 인해서 재미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심은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계속 코스피 쪽으로 집중하셔야 되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월 들어가면서부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의 시장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흐름들이 한 달가량 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알아보겠습니다. 시총 4위의 이 대형 바이오 주이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미중 바이오 기업 규제 관련된 이슈로 다뤄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해서 좀 급등이 계속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이게 쌈바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되게 진짜 중요한 자리예요. 우선 차트부터 보실게요. 차트 상황으로 보셨을 때 우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제 새롭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자리가 되는데요. 우선은 23년도에 고점으로 해서 나름 박스권 자리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박스를 쳐드리죠. 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렇게 여기가 고점 라인으로 형성이 됐던 게 80만 원 초입 구간, 한 81만 원 선, 82만 원 선 자리였습니다. 여기 자리가 요 라인 자체가 여기를 뚫고 가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갈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사실 한 번에 뚫었었거든요. 언제? 1월 30일 날 바로 이 길을 돌파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차트를 크게 열어서 보면은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2022년 고점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022년 고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어디냐면 동그라미부터 쳐볼까요?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들. 자, 여기입니다. 여기 라인이에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네, 가격적으로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사실 위로는 이 매물벽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그림 혹시 기억하실까요?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건데요. 기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게 한 3년가량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 박스를 돌파하고 위로 솟구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솟구쳐 버리죠. 그렇죠? 이 나름 이 부분이 박스 자리야, 박스 자리. 3년이지만 긴 박스라는 거예요. 자, 삼성바이오로 가볼게요. 삼성바이오도 보면요,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여기 자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저희가 박스로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들어오시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박스. 우선 박스 상단까지는 간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거 70만 원 아래면 엄청나게 싼 가격입니다라고 진짜 많이 말씀드렸어요. 작년 하반기 때 좋은 가격이다. 그리고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랠리를 펼치는 그림이 있겠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이거예요. 우선 자동차 갔어요. 어제와 같은 맥락이지만 저 PBR이 갔어요. 근데 저 PBR 주들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 번진다고 좀 표현을 해볼까요? 긍정적으로 번지게 되는데 저 PBR 자동차 업종이 막 급등을 해요. 현대차, 기아 잘 체크해 드려가지고 수익 잘 나셨어요, 그렇죠? 네, 축하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바이오주들도 너무나 싼 가격.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업황 업종들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서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약 바이오 흐름이 다시 한번 오는 거죠. 거기에 대장주격인 우리나라 최고의 종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당연히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맛있는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현대, 기아, 네. 이렇게까지 오른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입장,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현대차 그냥 작은 종목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수조 원을 때려 박아. 여기까지 그냥 사야 돼. 야, 이거 오늘 여기까지 사자. 너 1,000억, 너 1,000억, 너 1,000억 쏴. 팡팡팡 여기까지야. 내일도 쏴. 야, 아직도 싸다. 더 사. 이렇게 조단위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현상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또 말씀드렸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세요. 머지않아서 이거 100만 원 다시 도달합니다. 90만 원 돌파는 당연한 거고요.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긴 호흡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유하시고 계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뤄드리는 특징주들의 특징을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면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이미 일전에 해주셨던 종목들이거든요. 그 흐름대로 1월이 흘러갔다라는 거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동아기업 살펴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동아기업을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드리면서 자산 재평가 관련된 이슈를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25%대 급등이 나오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만들었거든요. 동아기업은 그때 당시 좀 시장에 소외됐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좀 발굴을 하셨을까요? 이게 종목을 동아기업 원래 이제 자주 보던 종목이기도 하니까 계속 살펴보고 있었고 관심 종목이 있었는데 공시가 이제 떠가지고 1월 29일 날 공시가 떴어요. 자산 재평가 실시 결정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 이거를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산재평가 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살펴보니까 자, 뭐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 인천부터 시작해서 뭐 여의도, 뭐 한남동, 아산, 그다음에 남양주, 양주 등등에서 토지를 재평가를 합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얼마로 나올까 궁금했는데 바로 나왔었어요. 장부가액이요. 3,732억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재평가를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7,356억이 나왔어요. 59억이요. 56억? 제가 오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56억, 57억입니다. 이 정도 나왔어요. 약 한 2배가량 상승한 수치가 좀 나왔거든요. 그렇죠? 재평가 차액 자체가요. 3,620억이에요. 거의 2배가량이에요. 매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차트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네, 차트를 좀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은 23%까지 급등을 해요. 사실 동아기업은 뭐 잘 아시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구 합판 같은 경우에 기본 매출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전해핵 이슈, 전해액이요. 2차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좀 크게 나오면서 미국에도 공장을 관련돼서 좀 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올해 아마 3분기 완공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올라가는 게 또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였나요? 말씀드렸던 게 자산 재평가 이슈를 받으면은 주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바로 오늘 급등이 나와서 잘 짚어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전고점 자리가 여기 자리예요. 여기 자리. 여기 이제 10월 달 자리인데 여기 자리 돌파하는 흐름이 또 오늘 나와주고 있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3,000억 자산재평가, 3,600억. 야, 뭐 그림 괜찮지 않나요? 추가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오늘 이 급등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차트를 더 크게 주봉으로 돌려보면은 이제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23년 고점은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22년을 봐야 되는데요. 22년 고점 자리 여기 9만 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리 9만 원대가. 여기 자리가 우선은 중요한 첫 이제 앞으로의 돌파 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뭐 나름의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산 재평가가 있고요. 뭐 자사주 소각도 있겠죠. 그리고 배당을 확대하는 것도 있는데 그에 대한 좀 여러 이슈 가운데서 굉장히 조금 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아마 저는 주가가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주지 않을까. 물론 오늘 많이 급등을 해서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는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지켜보시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시다면은 뭐 내일이나 상황 보시면서 뭐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뤄드렸던 동아기업 역시 일주일이 채 안 돼서 25% 넘는 급등을 만들어냈고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 모두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종목 더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역시나 1월 들어가면서 짚어드렸던 종목이 HD 현대 일렉트릭이었거든요. 좀 매출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고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당시 말씀해 주셨던 가격이 8만 원대였고 이렇게 한 달 만에 지금 보니까 1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이 기업은 어떻게 좀 보고 공략을 했었던 걸까요? 네, 그때 당시에도 가격 매력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들고 계신 분이시라면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녁 방송에서 상담을 도와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무조건 홀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20만 원 가야 정상가입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추이를 보면은 시장이랑은 참 반대로 움직여요. 차트를 보시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한 2년 동안 정말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이 종목의 상승을 보자면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데요. 실적에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액이 2조 7천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100억대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온 건데요. 재무제표 보시면은 더더욱 비교가 될 거예요. 22년도 때 매출이 2조 1,000억이었습니다. 근데 2조 7천억까지 올라왔고요. 영업이익은 22년도 때 1,330억이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3,150억이 나왔습니다. 야, 2배 이상을 뛰어넘었어요. 당연히 순이익도 너무나 잘 나온 상황이고요. 회사가 정말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추이 자체가 또 이런데 올해 또 예상하는 매출 자체는 3조 3천억 가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종목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조정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그나마 조금 따라가 볼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종목은 60일선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60일선 터치하거나 약 이탈 부분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맞춰 대응하셔야 되죠. 그래서 한 차례 이슈는 있었고요. 다음에 대응한다면 9만 원대 초입 구간이 오면은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여 계신 분들은 계셔서 제가 우선은 말씀드리는 거고 흔들리지 마시고 잘 홀딩하셔서 최소한 20만 원까지는 보고 대응하자. 아니면 너무 높다 판단하신다면은 15만 원까지도 우선은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보고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노란턱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겠죠. 전문가님, 이제 오후장 들어가면서 조금씩 낙폭을 줄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보면 자동차주들도 그렇고 좀 현대차는 올라가는데 뭐 기아는 떨어지고 뭐 종목들이 좀 많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서 고민들이 많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보면은 2차 전지주들 너무 힘이 없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오전장 대비해서 회복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와서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종목별로 상황들은 상당히 사실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른 것보다 외인들은 이 시장에서 그렇게 지난주, 이번 주 매수를 해준 상황인데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대응을 그래도 하고 있다는 거죠. 급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서 잘 버티고 있다는 거, 기관들의 물량을 그래도 흡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외인들은 조금 더 높은 시장을 보는 거고요. 이게 시작이라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시장, 한번 점핑하고 더 많이 갈 시장인데 차익 실현 물량의 외인들은 전혀 쫄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좀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은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외인들이 40억 가량 현재 순 매수 상황 코스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뭐 물론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도세로 인해서 이틀째 매도가 좀 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마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코스피의 상황 자체가 우선은 2,600 도달하고 깨졌잖아요. 근데 전고점 자체가 2,675포인트예요. 근데 여기 자리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그림을 잠깐 짧게나마 라인을 잡아보자면 이 라인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 다음 라인상으로 보이는 자리는 최소한 여기 자리, 여기 돌파하면서 살짝 점프 뛰는 자리가 조만간 있을 거예요. 그럼 2,700까지는 가요. 2,700 가고 그 다음 뭐 조정이 나오든지 해야 돼요. 지금은 가는 시장이니까 걱정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거나 판단하시고 잘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지금의 시장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오후장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후장까지도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의 상승 섹터로 저출산 정책 관련주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교육 관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오후 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버티고 있는 수급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영석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이월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